안녕하세요. 2024년 8월 7일 수요일, 이제 수요일은 이제 내일인데, 내일은 제가 대출 자서를 아침 일찍 출발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편집합니다. 대출, 일단은 이제 경락자금 대출이 제가 이제 여러 곳에 이제 상담사님들께 문의를 해서 제가 이제 한 곳을 이제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대출 자서를 하러 이제 내일, 이 금융권, 뭐, 1금융권도 있지만은, 대출은 뭐, 이 금융권 해도 자기가 뭐, 어떻게 엑시스를 하느냐, 이 경매를 낙찰받아서 어떻게 엑시스를 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프로시저 중에서 대출이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인데, 이제 당연히 입찰 전에 대출은 어느 정도 알아보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뭐 경락자금 대출은 1금융권이나 2금융 그게 의미가 없고 얼마나 많은 한도가 나올지 또 그 다음에 금리가 얼마나 이제 할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거를 이제 단기로 갈 것인지 아니면 보유를 하고 나중에 매도를 할 건지 그거에 따라 대출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대출을 할 때 당연히 뭐 신분증, 인감증명서 가져가지만 이제 굉장히 준비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거의 이제 지금 내일 가져가는 거는 이렇게 제가 이제 정리를 했지만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인감도장 갖고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에서 발부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신분증 도장 다 갖고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등본, 그다음에 초본, 주부. 이거는 이제 은행마다 다 요구 조건이 조금 달라요. 어디서는 등본도 이제 두 장을 갖고 와라. 자, 이것들은 인터넷에서 다 출력이 가능하고요. 등본, 초본은 다 이제 정부24. 정부24에서 출력 가능하고요. 국세 완납 증명서. 내가 이제 국세를 다 냈다. 국세에 해당하는 거는 뭐 종합소득세, 뭐 부가세,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부동산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홈택스, 홈택스에서 출력이 가능하고요. 왜냐면 국세청 홈택스니까 국세. 그다음에 이 이제 제가 가는 거는 이제 인천 서구에 있는 단위 농협인데 국세 납부 내역 증명 3개년치. 저 요거는 처음 출력해 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방세 완납 증명서. 자, 이게 출력 지방세 완납 증명서는 이거는 정부24 정부 이거는 홈택스가 아니라 정부 입사에 가서 출력을 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국세 홈택스는 국세니까 정부 입사에 지방세 완납 증명서 출력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에 보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업자 대출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 일단은 제가 이제 뭐 상담사님한테 뭘 가져가야 되냐 했더니 뭐 매매 사업자나 전자상거래 가져가라. 그래서 일단 가져갈 거고요. 그다음에 소득 금액 증명 2개년치니까 2022년, 그 다음에 올해 종합소득 신고한 2023년에 해당하는 거. 네,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내 6개월치. 그래서 저는 2024년 1월부터 7월달까지 했던 거. 거의 이제 이것도 자기의 어떤 그 자산을 알려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매월 50만원 이상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 납부 영수증. 이게 낙찰을 받으면 입찰보증 납부 영수증을 줍니다. 왜냐면 입찰금 10%를 이렇게 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출 서류를 요청을 하면은 이제 그림이 너무 작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어차피 이 내용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법무사한테 이제 경락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셀프 등기를 장점치고 제가 셀프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대출 이게 합작품이에요. 대출 상담사 그 다음에 낙찰자 그 다음에
해당 은행, 경락자금 대출을 해주는 은행, 그 다음에 보통 이 대출 상담사님들이 법무사를 끌고 가세요. 그래서 법무사에서 수수료를 받고, 법무사에서 이제 잔금 치면서 대금 완납 증명서 이거를 이제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말소 기준 권리 이하로 여러 가지 이제 말소를 해주잖아요. 말소하는 거.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경락자금 대출 받을 때 이제 법무사 비용이 그냥 일반 매매나 일반 매매를 할 때 법무사를 사용할 법무사님을 이제 저희가 이제 고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반 매매보다는 이 경락자금 대출에 이 대출을 끼고 하는 이 법무사 수임료가 좀 셉니다. 그래서 수임료 자체는 뭐 얼마 조금 나올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은 좀 많이 붙어요. 이것저것들. 그래가지고 제가 영수증을 요청을 했는데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보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면 좀 보일까요? 그래가지고 뭐 보면은 뭐 기본 보수료는 이거지만은 이거 말고요. 옆에 취등록세는 이제 제 오피스텔이 4.6%고 뭐 중지 채권 이제 이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서 이제 이 채권이 들어가고요. 요거는 금액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 환급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네, 법원 제출 대행비 뭐 10만 원 책정되고 재증명 세무대행인 납부, 뭐 등기 원인 작성, 그 다음에 완납증명서 이거 받는 거, 그 다음에 말소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저도 제가 직접 셀프 말소도 해봤지만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경락자금 대출이고 법무사를 통한 연계된 은행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 이 보수액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붙어갑니다. 그 다음 뭐 교통비 9만 원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등록세를 이제 잔금을 치면서 당연히 이제 취등록세를 내야 되는데 금액이 4.6% 이게 어마어마 큽니다. 거의 1,000만 원 단위인데 이거를 이제 저건 이제 서울 오피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택스에 가서 이제 제가 뭐 현금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카드사별로 전화를 해서 3개월 정도는 3개월 할부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거는 이제 한 1100 정도 최종세가 나고, 이거 3분의 1이니까 한 달에 1100 나누기. 그래서 해당하는 이게 카드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뭐 신한카드사, 어떨 때는 하나카드사, 뭐 농협, 미리 문의를 하셔가지고, 8개월 그 기간을 문의를 하셔야 이게 행사기 때문에 될 때가 되고 안 될 때가 되고, 그래서 매월 뭐 366만원 정도, 그러니까 일시불 할 수 있지만은 뭐 투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금 쿠션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눠서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대출 자서를 하는데도 시간이 제가 이거를 거의 열 몇 번 해보는데 빠르게 해도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작업이고요. 인천 서구는 제가 처음 가봅니다. 그래서 넉넉 잡고 한 2시간 전에는 제가 출발을 오전에 11시에 전화를 하기로 했고, 이렇게 되고 저는 이제 잔금을 8월 26일 지금 점유하고 계신 분한테도 26일날 소유권 이전되면서 이제 불법 점유 또 왜냐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로 오신 그 계약서도 없는 그런 분이 지금 어쨌든 20일날 이사를 나가신다고 하셨고요. 소유권 이전하면서 그래도 제가 성함이가 연락처를 알아서 인도 명령 청구 바로 하셔야 돼요. 점유이전 가처분은 왜냐면 이름하고 연락처를 다 알기 때문에 굳이 그래도 20일 날 저한테는 약속을 했어요. 이사를 나가신다고. 그래서 요거 믿고 26일 날 소유권 이전하고 바로 이제 취등록세 내고 인도명령 청구 법무사님한테 부탁하고 해서 이제 직접 방문을 해서 이제 이사하면서 저한테 이제 비본을 주시긴 했는데 어쨌든 차분히 진행을 하면서
내일 자서한 결과와 8월 26일 명도 완료 후에 안에 이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꾸밀 건지 내부 상황도 한번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